만 새벽에 자꾸 눈이 떠지고 방금 하려던 말이 갑자기 사라지고 익숙한 길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겨도 되는 걸까요? 만 김영석 교수의 경험을 통해 많은 이들이 다시 주목한 것은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의 작은 습관, 걷기와 독서, 대화와 충분한 수면이었습니다. 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 더 자주 이야기합니다. 만 무릎이 예전 같지 않다, 눈이 침침하다, 잠이 줄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은 어느 집에서나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뇌 건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조금 늦게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말이 잠깐 막히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일은 그저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변화들이 때로는 뇌가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를 떠올리면 이 이야기는 더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늘 괜찮다고 말합니다. 잠을 잘 못 자도 괜찮다, 조금 깜빡해도 괜찮다, 외로워도 괜찮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자식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혹은 스스로도 그것이 큰 문제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기곤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꼭 큰돈이 들어가거나 특별한 방법을 찾아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뇌를 지키는 첫 번째 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영석 교수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며 많은 이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의 경험은 단순한 지식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 정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의 하루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어머니도 요즘 새벽에 자주 깨신다. 아버지가 예전보다 말을 하다가 멈추는 일이 많아졌다. 혼자 계신 시간이 길어지면서 웃음이 줄어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더 크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뇌 건강은 결국 기억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습관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 가치를 낮게 봅니다. 하지만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걸으면서 균형을 잡고 주변을 살피고 방향을 판단하고 발걸음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익숙한 길을 걷더라도 뇌는 계속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걷기는 몸을 위한 운동이면서 동시에 뇌를 깨우는 활동이 됩니다. 물론 무리하게 오래 걷거나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집 앞 골목이라도 좋고 공원 한 바퀴라도 좋습니다. 부모님이 혼자 걷기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자녀가 함께 걸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한 산책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함께 걷는 시간은 부모님에게 나는 아직 혼자가 아니다 라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독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책을 읽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피곤해서 글자가 작아서 집중이 잘 안 돼서 책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서는 뇌에게 매우 깊은 자극을 주는 활동입니다. 글자를 보고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의 흐름을 따라가고 앞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용해 보이지만 뇌 안에서는 매우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꼭 어려운 책일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수필도 좋고 시 한 편도 좋고 신문 기사 한 꼭지도 좋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소리 내어 읽는 것입니다. 만 눈으로 읽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다시 듣는 과정이 더해지면 뇌는 더 다양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팬들이 쉽게 넘기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만 독서는 지식을 쌓는 행위일 뿐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자신의 생각을 또렷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대화입니다. 만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멈춰섭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에게 가장 부족해지기 쉬운 것이 바로 깊은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만 하루 종일 텔레비전 소리는 들리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말할 사람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은 말수가 더 줄어듭니다. 그런데 대화는 단순한 소통이 아닙니다. 만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기억을 꺼내어 말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늘 뭐 드셨어요? 라는 짧은 안부도 좋지만 때로는 조금 더 깊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만 요즘 가장 걱정되는 일이 뭐예요? 어릴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다시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이런 질문은 부모님의 마음뿐 아니라 뇌도 조용히 깨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대화는 부모님에게 정보를 묻는 시간이 아니라 존재를 확인해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면 패턴은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새벽에 깨고 깊이 잠들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다면 그냥 넘기기보다는 생활 리듬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피로해진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뇌가 정보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늦은 시간까지 자극적인 영상을 보거나 걱정스러운 대화를 이어가면 뇌는 쉽게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의 조명을 조금 낮추고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가벼운 책을 읽거나 오늘 감사했던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더 크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밤은 자녀가 보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괜찮다고 웃으셔도 새벽에 혼자 깨어있는 시간이 길다면 그 외로움과 불안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시청자들이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건강식품을 사드리고 병원 예약을 잡아드리고 좋은 옷을 선물해 드립니다. 물론 그것들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부모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동행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걷는 20분, 함께 읽는 짧은 글, 진심으로 들어주는 대화, 밤에 편히 주무셨는지 묻는 한마디. 이런 것들이 쌓여 부모님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다시 건강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건강 습관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가족의 온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자주 혼란을 느끼거나 감정 변화가 오래 지속되거나 수면 문제가 계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참는 데 익숙합니다. 아파도 참고 외로워도 참고 불안해도 참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먼저 알아차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라는 말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요즘 잠은 어떠세요? 같이 걸을까요?
오늘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하지만 같은 구체적인 관심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깊게 다가오는 이유는 단순히 뇌 건강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시간,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부모님을 더 오래 지키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곁에 계신다는 것은 너무 당연해 보여서 우리는 때때로 그 소중함을 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말수가 줄고 걸음이 느려지고 잠이 얕아지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모습을 보면 그제야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습관은 단순한 생활 정보가 아니라 늦기 전에 시작하자는 조용한 당부처럼 들립니다. 걷기, 독서, 대화, 충분한 수면, 말로 하면 너무 쉽고 평범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매일 걷는다는 것은 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매일 읽는다는 것은 생각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며, 누군가와 대화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닫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잠든다는 것은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의 나를 돌보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뇌를 지키는 습관은 삶을 지키는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시작이 아주 작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1시간을 걸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책을 한 권 끝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을 드리는 것, 저녁 식사 후 10분 함께 걷는 것,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조금 일찍 내려놓는 것,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드리는 것. 그 작은 시작이 어느 순간 부모님의 하루를 바꾸고 가족의 분위기를 바꾸고 삶을 바라보는 마음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부모님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언젠가는 나 자신을 위한 습관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모님의 뇌 건강을 걱정하듯 언젠가 누군가는 우리의 건강을 걱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을 지켜낸 작은 습관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부모님과 함께 걷기, 책 한 페이지 읽기, 오래 나누지 못했던 대화, 아니면 오늘 밤 푹 주무실 수 있도록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 여러분이라면 이 네 가지 중 무엇을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